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문태섭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도를 받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 안홍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의 제목은 Descent Steps of a Relation-Aware Energy-Produced Heterogeneous Graph Neural Net이라는 논문인데요. 저희는 heterogeneous graph를 이제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제가 AWS 인턴 하던 시절에 이제 완성이 된 연구고요. 네,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heterogeneous graph라는 걸 많이 다루기 때문에 heterogeneous graph가 뭔지, 그리고 graph neural net을 사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oversmoothing 문제가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oversmoothing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펑션에 대한 소개를 그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펑션을 heterogeneous graph에 접목시키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인데, 그 straightforward하게 heterogeneous graph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제 heterogeneous architecture leveraged optimiz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그림 보시는 게 딱 heterogeneous graph의 한 예시인데요. 그림 보시면 이제 뭐 user, product, seller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그 노드 타입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각 노드 타입들끼리 relation이라는 개념도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user likes product 아니면 user dislikes product 이런 식으로 relation이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heterogeneous graph의 정의는 여러 가지 노드 타입이 존재하고 그에 맞게 여러 가지 relation 타입이 존재하는 그런 그래프를 heterogeneous grap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eterogeneous graph를 그냥 heterogeneous graph가 어느 정도 좀 일반화되는 꼴이고요. 여기에서 relation 타입이 한 개, 그리고 노드 타입이 한 개인 경우를 homogeneous grap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graph neural-net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그래프 노드에 대한 피처를 뽑을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이 oversmoothing이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 차례대로 그래프 뉴럴넷 레이어를 3개를 쌓았을 때, 4개를 쌓았을 때, 5개를 쌓았을 때 이렇게 그 벡터를 플롯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노란색 벡터랑 보라색 벡터가 굉장히 오른쪽 위 지역으로 뭉쳐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고 싶어도 이제 저기에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긋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노드들이 결국 어떤 특정 지역으로 그 피처가 쏠리게 되는 현상을 이제 오버스무딩 문제라고 그러고요. 오버스무딩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풋 피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네트워크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지워지기 때문에 결국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아니면 링크 프레딕션 같은 태스크에 유용하지 않은 그런 피처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좀 간략하게 인트로였고요. 이제는 오버스무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펑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펑션을 미니마이징해서 거기에서 뱉어내는 피처를 사용을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링크 프레딕션 같은 태스크에 굉장히 유용한 피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그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함수 꼴이 이제 에너지 펑션에 대한 굉장히 제너럴한 폼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텀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가운데에 L2 놈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트레이스 텀, 이제 저희는 이걸 그 라플라시안 스무딩이라 부르는데요. 가운데 텀에서 y라는 그 매트릭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구하고 싶은 그런 그래프에 대한 피처입니다. 그리고 fxw라는 거는 w를 파라미터라이저 하고 있는 어떤 MLP 같은 걸 이용해서 그 노드의 각 노드마다 이제 x라는 피처가 있는데 그 피처를 그냥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요. y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한 그런 피처입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에 라플라시안 스무딩 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텀은 이제 y 인접한 두 노드가 각각 이제 yi, yj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벡터를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레귤라이제이션 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에너지 펑션을 갖고 있으면 결국 y라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요. 이 에너지 펑션은 이제 컨벡스 로스고 굉장히 쉽게 옵티멀 포인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폼 솔루션을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클로즈 폼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y 스타라는 솔루션을 얻었을 때 저희는 이제 이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나 뭐 되게 여러 가지 뭐 리그레션이면 리그레션에 관련해
그 L2 로스가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거기에 플러그인 시켜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이 로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파라미터는 이제 W 세타가 되는데요. 여기서 W는 저 위에 나와 있는 베이스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고, 세타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뭐 그런 세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엔 이 로스 펑션을 활용해서 세타랑 W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게 저희가 그냥 그래프 뉴럴넷을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문제는 클로즈 폼 솔루션을 구할 때 가운데 이제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데 결국에는 저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이제 대신해서 쓰고요. 그래서 가운데 나와 있는 텀이 이제 에너지 펑션에서 y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한 그런 텀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그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맨 오른쪽에 마이너스 fx 이 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을 밟을 때마다 인풋 피처 인포메이션을 계속해서 보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인풋 피처로부터 오는 스킵 커넥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킵 커넥션 텀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오버 스무딩 문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스킵 커넥션 텀이 오버 스무딩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에너지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과정에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에너지 펑션을 헤테로지너스 그래프에 익스텐드 시키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펑션을 헤테로지너스 그래프에 그 익스텐드 할 때 무조건 포함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무조건 에너지 함수에 노드 타입과 그리고 릴레이션에 대한 정보가 무조건 담겨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일단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떠올릴 수 있는 에너지 펑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에서 차이점은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이제는 릴레이션마다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에 빨간색 박스처럼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바뀔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사실 그래프 라플라시안만 분리했지 저 서메이션을 하나로 엮으면 사실상 그 라플라시안이 다 합쳐지면서 그냥 호모지니어스 그래프에서 봤던 케이스랑 이제 완전히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첫 번째 시도는 절대 솔루션이 될 수 없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도는 여기에 이제 각각의 릴레이션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인 m을 둠으로써 릴레이션을 최대한 표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도가 나이스할 수는 있지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m이 완전히 0으로 갈 경우에는 오른쪽에 레귤레이션 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m 자체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션 아니기 때문에 결국 로스가 이제 컨벡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다 실패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방법을 이제 새롭게 고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컴패러빌리티 매트릭스라는 개념을 여기서 도입을 했는데요. 이 컴패러빌리티 매트릭스는 이제 서로 다른 노드 타입들끼리 이제 각각 y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은 노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인베딩 되는 피처 영역도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 피처 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H라는 컴패러빌리티 매트릭스가 이제 각각의 피처 영역을 어느 정도 이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yi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를 이제 yj와 비슷하게 만듦으로써 이제 어떤 그 비슷한 부분은 이제 같게 하고 완전히 비슷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굳이 같게 만들어주지 않는 이제 이런 특성을 어댑티브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컴패러빌리티 매트릭스 H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고안한 건 아니고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혹은 블리프 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에서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었지만 뉴럴 네트워크 도메인으로 넘어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부분이 이제 저희의 에너지 펑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그냥 yi, ht와 yj 이 둘을 그냥 비슷하게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에너지 펑션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클로즈 폼 솔루션을 구할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을 밟아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네 가지 컴포넌트로 나눠봤고요.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왼쪽 부분은 term A, term B 부분은 여기는 이제 스킵 커넥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하나는 이전 스텝에서부터 오는 스킵 커넥션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저는 레이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스텝을 하나 밟는 게 그래프 뉴런의 레이어를 하나 통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계속 진행을 되는 거고요. 그래서 term A는 이전 레이어로부터 오는 스킵 커넥션, 그리고 term B는 인풋 피처로부터 오는 스킵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fx가 다시 또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오버롤 스무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erm C는 이거는 이제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에 대한 y를 이제 한 곳으로 다 애그리게이트 해주는 그런 term이고요. 이 term이 없으면 사실상 그래프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term은 이제 그래프에 특화된 그런 피처를 뽑기 위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넣은 건 아니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밟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D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 노드에 대한 정보를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이제 그런 term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원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그러면 넌 리니어리티가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넌 리니어리티를 넣기 위해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운 term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fee라는 어떤 regularization term을 넣어줍니다. 이제 이건 근데 때에 따라서 뭐 미분 가능하고 미분 불가능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미분 불가능한 그런 regularization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걸 옵티마이즈 할 때 이제 proximal gradient descent라는 테크닉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LY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옵티마이즈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한 Y 틸라를 proximal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레이어에 대한 솔루션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 fee를 만약에 저 다음과 같이 이제 yi에 대한 컴포넌트가 만약에 0보다 작을 경우는 무한대 페널티를 주고 0보다 클 경우에는 그냥 페널티를 주지 않는 경우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결국 이 proximal 오퍼레이터가 렐루 액티베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그 수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이 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뭐 K번의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어떤 YIK라는 피처를 구했을 때 아까 호모지니어스 케이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로스를 구한 다음에 저희는 베이스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인 W 그리고 컴패러빌리티 매트릭스도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컴패러빌리티 매트릭스 H 그리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파라미터인 세타를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8가지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위에 부분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뭐 heterogeneous graph benchmark라는 데이터에서 이제 뽑아져 나온 거고 뭐 약간 뭐 author paper 네트워크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부분은 knowledge graph에서 실험 진행한 건데요. 8케이스 중에 7가지 케이스에서 그래도 괜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CM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함에 따라서 에너지 펑션 값이 어떻게 떨어지고 액큐러시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확실히 프로파게이션 계속 진행되면서 오버롤 스무딩 없이 액큐러시가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프로파게이션 증가한다는 건 결국 레이어를 그만큼 많이 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게이션 진행을 하면서 뭐 사실 에너지 펑션에 대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너지 펑션이 이제 낮아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결국 저희의 포인트는 컴패러빌리티 매트릭스라는 거를 새롭게 소개를 한 거였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도메인에서.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게 컴패러빌리티 매트릭스 사용하지 않고 그냥 픽스 시켰을 때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픽스 시켰을 때의 결과고 오른쪽은 넌 리니어리티를 제거했을 때의 결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다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